최소 5년 이상의 실형이 선고됐어야 마땅합니다.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선고가 있었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이 대법원에서 확정된 죄는 87억 가까운 돈의 뇌물 횡령이었습니다. 국가 최고 권력자였던 대통령에게 뇌물을 준 것이고요. 삼성전자라는 한국에서 가장 큰 기업의 돈을 빼돌려서 횡령해서 뇌물을 준 것이었고, 그것이 개인의 세습을 위해서 사용을 했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은 대법원에서 확정된 형량에 의하면 뇌물수수 혐의로 15년 징역형을 받았습니다. 물론 신동민 회장한테 미르 K 재단 뇌물액도 포함되어 있습니다만은 반 이상이 이재용 부회장에게서 받은 뇌물입니다. 뇌물을 받은 사람은 15년, 반 정도 생각하더라도 한 8년 정도 처벌을 받았는데, 뇌물을 준 사람은 2년 6개월을 받았다. 그런 측면에서 보더라도 이것은 좀 형평성에도 맞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죠. 자, 두 번째, 횡령액이 50억이 이상이 되면은 특가법에 의해 특정경제가중처벌법에 의해서 최소 징역 5년 이상을 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87억에 가깝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최소 5년 이상의 실형이 선고됐어야 마땅합니다. 거기에다가 횡령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뇌물까지 준 사건입니다. 그런데 파기환송심에서는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5년 선고해야 될 것에서 반을 깎아서 선고를 했습니다. 물론 재판부가 이른바 작양감경이라고 하는 정상을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으면은 감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이야기한 감량을 한 감형 사유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냐면은 대통령에 의해서 강요를 받아서 뇌물을 준 것이다라는 부분. 그리고 두 번째는 이재용 부회장이 준법 경영을 하겠다는 의지가 강하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대법원 확정 판결이라든지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최순실 씨의 대법원 판결문에 보면은 이것은 소극적인 뇌물이 아닌 적극적인 뇌물 주는 행위였다라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파기환송심문에도 적극적인 뇌물 공여라고 앞에 썼어요. 그리고는 감형을 할 때는 강요에 의한 소극적인 2심에서 이재용 부회장에게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집행유예를 줬을 때 논리를 그대로 차용했습니다. 그 논리는 대법원에 의해서 부정당했습니다. 근데 그것을 다시 들고 와서 감형 사유로 삼은 것이죠. 두 번째, 준법 경영 의지가 강하다고 했는데 재판부가 준법 감식을 만들어라고 하고 또 전문심리위원회를 통해서 평가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내린 결론은 준법감시위원회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준법감시위원회의 실효성은 담보할 수 없는데 이재용 부회장의 준법 경영에 대한 의지는 강하다라고 평가해서 감형을 했다. 모순된 이야기입니다. 앞부분에서 이야기했던 부분과 감형 사유를 내세우는 것은 판결문 안에서 상호 모순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감형을 하기 위한 공여지책이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2년 6개월 실형을 선고한 것이 마치 대단한 집행유예가 아니고 실형을 선고했기 때문에 그나마 대단한 일이들 했다라고 전혀 평가할 수가 없다는 것이고요.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재용 부회장 같은 경우에 1년 정도를 이미 형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1년 6개월을 더 살면 되는데 이른바 가석방을 할 수가 있죠. 3분의 2 형을 살면 보통 가석방이 되기 때문에 한 10개월 정도 더 사실 수감 생활을 하면 나오게 됩니다. 자, 이것이 이재용 부회장 입장에서 꼭 나쁜 판결이 아닙니다. 10개월 감옥 가 있는데 왜 나쁜 거 아니냐? 자, 지금 국정농단 사건과 별개로 제일모직 그리고 삼성물산 합병 관련된 그리고 연이어서 있었던 분식회계 사건 재판이 곧 시작이 됩니다. 여기서 얼만큼 그 실형을 선고받을지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이번에 10개월 정도 실형을 살게 됨으로 인해서 그 재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기 위한 전략적인 어떤 노림수가 있지 않는가라는 의심마저 들고요.
그리고 또 실형을 살았다는 것 때문에 마치 범죄에 대해서 죗값을 치른 것 같이 착각하게 만드는 효과도 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이번 판결이라는 것을 실형을 선고했다는 거에 초점을 맞춰서 평가해 주기에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무리가 많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그 국정농단 사건은 아시는 것처럼 승계와 관련해서 최고 권력자인 대통령에게 청탁을 위해서 뇌물을 준 것이었습니다. 근데 승계와 관련해서 가장 최근에 문제됐던 것이 바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이었죠. 합병 비율 자체가 사실 말이 안 되는 합병 비율을 했고요. 국민연금 가입자들이 수많은 손해를 봤습니다. 그 합병 과정에 대통령 정책수석이었던 안종범 씨가 관여된 것으로 4년 실형을 받았습니다. 그런 사건, 그리고 당시에 국민연금 기금본부장도 실형을 살고 있는 그 사건이었습니다. 그 사건의 실질적인 수혜를 본 것은 이재용 부회장이죠. 그 과정에서 주가가 사실상 조작이 되었다라는 혐의, 자본시장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무리한 합병 비율을 사후적으로 꽤 맞추기 위해서 삼성바이오로직스, 삼바의 분식회계가 있었다는 것이 또 하나의 혐의입니다. 이 자본시장법 위반이라든지 이 분식회계는 자본주의 시장 경제의 근간을 흔드는 정말로 중차대한 범죄입니다. 많은 우여곡절을 거쳐서 검찰이 기소를 하게 됐는데 이 사건에서 이재용 부회장이 이번 선고 때문에 징역 3년, 5년 집행유예라는 사모법칙이 재현될 가능성이 훨씬 더 커졌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 사건과 별개로 분식회계라든지 주가 조작 관련된 자본시장법 위반 사건은 엄격히 재판부가 판정하고 재발이 일어나지 않도록 일벌백계한다는 차원에서라도 실형, 중형이 저는 선고되어야 된다 생각합니다.